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내용은 생식과 발생 단원입니다. 생식이라는 거는 생물이 자손을 낳아서 번식하는 거고요. 발생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하나의 개체로 자라나는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자라나거나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 분열입니다. 왜 세포가 분열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의 세포가 붕 커져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물을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림 너무 예쁘죠? 근데 왜 하나의 세포를 키워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의 세포가 아닌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가는 걸까요? 미안해요.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네,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작은 세포가 유리한 이유. 왜 그러죠? 물질 교환의 효율성 때문이죠. 물질 교환의 효율성. 왜 작은 세포는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은 세포는 어떻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은 세포는 더 크기 때문이죠. 큰 세포가 당연히 부피도 크고 표면적도 넓어요. 작은 세포하고 비교하면 큰 세포의 표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렇지만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누가 더 크냐 비교를 해보면 작은 세포가 표면적이 부피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작은 세포는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 높아서 작은 세포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생물의 크기도 키워나가고 자손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세포는 항상 분열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도 생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주기를 보면은 긴 간기와 짧은 분열기, 이렇게 세포 주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간기와 분열기, 이게 이제 세포 주기죠. 우리가 이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 유전자, 그리고 DNA, 그리고 염색사, 그리고 염색체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게 안 선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혹시 미처 설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DNA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DNA는 원래 이중나선, 이렇게 이중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중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DNA를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거는 이 DNA의 어떤 특정 부분에 유전 정보, 즉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은 없어요. 유전자가 없습니다. 여긴 또 유전자가 있고요. 하나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DNA가 너무 길다 보니까 뭐 긴 거는 2m나 된다고 해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기다란 DNA가 세포 안에 핵 속에 어떻게 들어있겠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구겨져 있으면은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 귀중한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들어있진 않고요. 선생님이 이 이중나선 DNA를 이렇게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단백질 구슬 같은 게 한 8개 있거든요. 요거 8개를 잡고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를 8개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이렇게 DNA가 얘를 이렇게 한두 번 감고 또 다른 하나로 매듭을 져서 이와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슬 하나를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로 이게 또 적당히 꼬여서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아까 같이 이렇게 구슬이 말려서 체계적으로 꼬여있는 이게 적당히 꼬여있는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게 뭐냐면 염색사입니다. 적당히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분열할 때가 되면 얘가 더 꼬여요. 선생님이 한번 꼬아볼게요. 이 염색사가 더 많이 꼬여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꼬입니다. 심하게 꼬여요.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게 염색체가 되는데 이거 한 줄기만 있으니까 왠지 어색하죠. 왜냐면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한 줄기를 더 준비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염색사 있었죠. 그리고 DNA가 지금 이중나선인데 그 단백질을 가운데 두고 막 이렇게 적당히 꼬여서 체계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렇게 꼬여서 염색사를 이룬다 그랬죠. 그런데 뭐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키가 커야 된다든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뭐 아니면 여기 찢어졌다거나 선생님 예전에 여기 미술 숙제하다 찢어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세포가 죽어가지고 여기 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호가 떨어져요. 야 분열해 여기 비었어 얼른 채워. 그러면 이제 분열하기 전에 일단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2배로 늘어나요. DNA가 2배로 늘어나고 이런 염색사가 드디어 2배로 늘어난 이 염색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는 붙어 있고요. 양쪽 끝에 이렇게 꼬여요. 자, 선생님이 아주 지금 카메라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꼬입니다. 자, 결과를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꼬여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2줄기. 네,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는 붙어 있습니다. 이때 요 하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염색 분체. 염색 분체 2개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룬 거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책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고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중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누구다? DNA다. 이 염색체가 풀어지면 염색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염색체,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배워야 되겠네요. 방추사란 동원체라고 방추사가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설명할게요. 예, 또는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 방법은 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림 방법에 따라서. 네. 요거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길래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